조경기능사 수목관별 유사수종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나무는 44번의 물풀의 나무와 82번의 잎합나무가 되겠습니다. 두 나무가 모두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화력 교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겁니다. 먼저 물풀의 나무와 잎합나무 역시 수형을 봐서는 구분하기가 힘들겠죠. 예, 수형으로는 사진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힘들지만 실제로는 구분하실 수는 있어요. 물풀의 나무는 숲에 많고 잎합나무는 도심지, 가로수를 요즘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물풀의 나무의 수형이 이렇게 크다면 잎합나무는 수형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을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런 사진을 제가 지금 요 찍은 것도 저희 학원 주변에서 찍은 건데요. 이 정도의 잎합나무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맞추실 가능성도 있죠. 많이 보는 나무니까요. 그래서 요거 수형도 한번 참고하시고, 물풀의 나무는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형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형은 이 정도 파악하시고 이제 두 나무의 꽃과 열매를 보겠습니다. 먼저 물풀의 나무의 꽃입니다. 물풀의 나무의 꽃과 잎합나무 꽃은 모두 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가는 실처럼 보이죠. 아주 자잘한 실처럼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물풀의 나무는 가까이서 보면 이게 꽃잎이 아니고 암술 수술만 있는 겁니다. 예, 암술 수술만 있고 우리가 보통 꽃은 이렇게 암술 수술이 있고 겉에 꽃잎이 있죠. 벚나무, 장미 이런 것들처럼. 그런데 이 물풀의 나무는 꽃잎이 없는 겁니다. 예, 꽃잎이 없이 암술 수술만을 갖고 있는 꽃이라서 이런 것들 무파나라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는 이름을 모르셔도 되고 우리는 물풀의 나무는 꽃잎이 없이 이렇게 암술 수술만 있는 나무구나.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풍성한 꽃처럼 보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반면 잎합나무의 꽃은 보시면 명확하게 꽃잎이 보입니다. 꽃잎이 이렇게 길쭉하게 하얀색 꽃잎이 확 벌어져 있죠. 확 벌어져 있고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잎합나무는 꽃만 아셔도 우리가 구분하시기 쉽죠. 근데 시험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모여있는 꽃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서 이 상태로 지금 이 정도의 크기로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꽃잎이 4개로 갈라져 있으면 이거는 뭐다? 잎합나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이제 열매를 보시면 물풀의 나무의 열매는 시과라고 해서 이 시과가 뭐냐면 날개 시자입니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과인 애들의 특징은 납작한 겁니다. 우리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에 속하는 열매들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는 납작하고 종자가 여기 들어있어서 바람 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물풀의 나무 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얘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납작하고 길쭉하게 생긴 열매가 보이죠. 이런 것들 시과라 하고 이게 물풀의 나무의 열매입니다. 물풀의 나무는 꽃은 꽃잎이 없이 암술 수술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열매는 납작한 어떻게 보면 이 열매가 또 잎합나무의 꽃하고 비슷하죠. 물풀의 나무 열매와 잎합나무 꽃이요. 그래서 이 물풀의 나무 열매는 이렇게 납작한 시과다 보시면 되겠고 잎합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다 익으면 초록색으로 생겼다가 검정색으로 익는데 다 익으면 올리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처럼 생긴 알갱이로 되어 있고요. 이런 열매는 대추같이 안에 딱딱한 씨가 들어있는 열매를 우리는 핵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풀의 나무는 날아다닐 수 있는 씨과고 잎합나무는 딱딱한 씨가 들어있는 핵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풀의 나무는 꽃잎이 없이 암술 수술로만 되어 있는 꽃과 이렇게 납작한 열매가 있는 게 물풀의 나무고요. 잎합나무는 가는 꽃잎, 하얀 가는 꽃잎 내장 있는 게 잎합나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나무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나무 보겠습니다. 다음 나무는 우리 목록에 오동나무가 3가지 나옵니다. 개오동, 벽오동, 그냥 오동. 개오동, 벽오동, 그냥 오동이 나오는데요. 이 3개는 어떻게 외우시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수형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예, 뭐 나무 생긴 모양은 비슷한 것도 많기 때문에 수영으로는 세 개의 나무가 오동나무는 이렇게 생겼어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하시기 좀 힘들고요. 이제 뭘로 구분하실 거냐면 꽃과 열매로 구분하겠습니다. 일단 개호동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120종 중에 개호동처럼 이렇게 국숟가락처럼 생긴 열매는 뭐밖에 없다? 개호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열매입니다. 얘가 열매. 이 안에 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실가락처럼 길게 늘어진 건 무조건 뭐다? 예, 개호동 하시면 됩니다. 실 모양의 열매는 무조건 개호동. 그 다음 벽오동은 우리가 벽오동은 이름의 특징이 있죠. 벽자가 무슨 벽자죠? 푸를 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가 초록색이라서 오동나무 중에 줄기가 초록색이라 벽오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시험 볼 때 이 초록색 줄기를 명확히 보여주면 쉽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또 뭘 하나 기억하시면 좋냐면 벽오동의 열매입니다. 열매. 벽오동 열매는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것들이 무수히 겹쳐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데요.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서 저는 이게 숟가락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숟가락에 콩이 두 개가 얹어져 있는 거죠. 숟가락 모양의 이렇게 숟가락 모양의 콩이 얹어져 있으면 그거는 뭐다? 벽오동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실가락처럼 생겼으면 개오동, 실가락이면 개오동, 숟가락이면 벽오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는 꽃도 특징입니다. 우리가 개오동과 벽오동은 꽃 색깔도 약간 연두빛을 띠는 흰색 계열이라서 구분이 어렵지만 그냥 오동나무는 아주 명확하게 꽃이 무슨 색이죠?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뭉쳐서 나오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종 모양입니다. 종 모양. 종 모양의 보라색 꽃이 이쁘게 달려있죠. 이게 오동나무의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오동나무 열매는 뭘 닮았냐면 이렇게 공 닮았는데요. 약간 끝이 뾰족해서 럭비공 비슷하게 닮았다고 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 모양 닮은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게 오동나무 열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개오동은 열매가 어떻게 생겼다? 실가락. 개오동은 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벽오동은 푸른 줄기와 숟가락. 오동나무는 보라색 꽃과 럭비공.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목련과 세 가지입니다. 50번에 백목련, 84번에 일본목련, 102번에 태산목이 있습니다. 백목련하고 일본목련은 중부지역에 있는 거고 태산목은 남부수종입니다. 그래서 백목련, 일본목련은 낙엽 화력 교목이고 태산목은 상록 화력 교목입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요 세 가지도 수영으로 보면 백목련하고 일본목련 좀 구분이 힘들겠죠. 근데 태산목은 좀 구분하실 수 있는 게 남부수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잎이 조금 두툼한 게 눈으로도 확연히 구분이 되고요. 윤택이 납니다. 우리가 남부수종 애들은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잎에 왁스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수종은 기본적으로 잎이 이렇게 윤택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로도 한 번은 구분이 되고요. 더 자세히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백목련은 따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꽃만 피니까요. 예, 봄에 하얀 꽃, 잎이 없는 상태에서 꽃만 하얗게 나오니까 백목련은 딱히 어렵게 구분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일본목련과 태산목을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본목련과 태산목의 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지금 백목련 열매를 보시면 백목련은 어떻죠? 열매가 가늡니다. 가늘고 길어요. 형태는 비슷한데 가늘고 길기 때문에 백목련은 이 두 개와는 확연히 구분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 일본목련하고 태산목은 일본목련은 일단 중부수종이고 태산목은 남부수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잎만 봐도 얘는 윤택이 없고 얘는 윤택이 있죠. 예, 요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일본목련은 잎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일본목련 꽃은 잎이 이렇게 펼쳐진 데 위에 꽃이 하나씩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본다면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잎이 이렇게 있고 큰 잎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꽃이 하나씩 딱딱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모습도 구분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에 반면 태산목은 잎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큰 잎이 접시처럼 펼쳐져 있는데 꽃이 하나 딱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일본 목련이고요. 잎이 그리 크지 않고 이렇게 윤택이 나 있으면 그건 뭐다? 태산목이 되는 겁니다. 둘의 열매는 원래 목련 열매는 여기 왼쪽 목련, 백목련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가 익으면서 그 속에서 터져서 나중에 이렇게 알이 나옵니다. 예, 여기 종자가 나오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백목련은 그나마 가늘어서 구분하기 쉽지만 일본 목련, 태산목은 열매만 갖고 구분하시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열매보다는 다시 정리하면 일본 목련은 커다란 잎이 접시처럼 펼쳐져 있는데 꽃이 하나 딱 올라가 있으면 그거는 일본 목련이고, 작은 잎두리에 꽃이 있고 잎이 윤택이 난다 그러면 그거는 태산목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볼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나무입니다. 보시면 감탕나무, 먼나무 두 개 구분하겠습니다. 감탕나무, 먼나무는 둘 다 상록, 화력, 교목이고 이 두 나무 역시 수형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만 보실게요. 감탕나무, 먼나무도 열매 사진을 이렇게 멀리서 보여주면 우리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구분하시기가 힘든데 더 비슷한 형태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전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는 꽃이라고 봅니다. 감탕나무의 꽃은 어떻게 달리냐면 약간 이렇게 연두빛에 가까운 흰색인데 이렇게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꽃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도 어떻게 돼 있죠? 가지에 붙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있으면 열매가 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나옵니다. 감탕나무는. 그런데 먼나무는 보시면 여기 꽃대가 어떻죠? 꽃대가 이렇게 약간 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 달려있는 이 줄기의 색깔이 무슨 색이죠?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의 꽃대가 이렇게 있고 좀 길고 하얀색 꽃이 달려있으면 그건 먼나무고요. 꽃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열매를 봐도 열매에 요 자루도 길죠. 감탕나무는 꽃대가 거의 없고 꽃자루가 거의 없고 먼나무는 꽃이 달려있는 이 꽃대가 붉은색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 열매가 달린 요 열매 달린 자루도 길고 여기도 붉은색이다. 여기도 보시면 명확하죠. 꽃이 달려있는 부분에 가지가 붉은색이고 꽃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반면 감탕나무는 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줄기에 따다다다 붙어 있습니다. 꽃대의 길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감탕나무, 먼나무는 꽃이 가지에 따다닥 붙어 있는 게 감탕나무. 꽃대가 좀 길어서 붉은색 꽃대를 가지고 길게 나와 있는 건 먼나무. 이렇게 해서 두 나무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